저는 제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2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1% 부자, 제가 이제 앞에서 좀 보여드리면, 우리나라 1% 부자, 이제 이 시청자분들 내가 1%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시면, 우리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순자산, 은행의 대출 이자를 빼고, 우리 집에 있는 대출을 제외하고 30억 원이면 한국이 1% 부자입니다. 평균 한 55억 정도 됩니다. 서울의 강남 집안채가 지금 현재 평균 한 25억, 30억 정도니까 강남에 집안채 있으면 1% 부자가 되는데 또 대출을 빼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집값의 한 절반 정도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강남의 평균 집값은 25억이고 강북의 평균 집값은 5억 정도 되더라고요.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평균 55억이 한국의 1% 부자이고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오르기만 하지 내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런 것은 믿고 있는데 내가 집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꼭 집을 분양받으십시오. 한강 이남에 분양을 받아라. 지금 한국에서 제일 비싼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 19억입니다. 32평 19억인데 현재 6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집 한 채 받으면 차액이 한 45억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만나면 꼭 청약통장을 가입하라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만 되면 청약통장을 가입해 주십시오. 우리가 15세부터 청약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약통장은 만점을 받으려면 15년을 넣어놔야 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두 번째가 부양가족, 그 다음에 청약 금액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언제 가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15세부터 넣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주려면 15세가 되면 넣어줘라. 300만 원을 넣어줘도 되고 매월 10만 원씩 넣어줘도 됩니다. 가입기간 1년만 지나면 1순위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한 40억을 벌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청약통장을 가입해라. 우리 자녀가 15세가 되면 꼭 해줘라. 그 다음에 우리는 20세가 넘으면 세대주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세대주가 무주택 기간이 만점을 받으려면 한 15년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는 것을 기준을 잘 알고 연구를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되겠다. 부자로 가르치는 이제 부자학 책도 썼지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재테크 책을 한 100권 이상 읽고 책을 썼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강남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의 부동산 추세입니다. 지난 50년간 한국의 서울의 부동산은 90% 확률로 상승합니다. 주식도 많이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들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국민 자산의 70%는 부동산입니다. 한국은 국토가 좁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향, 파주 이런 한강의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을 하십시오. 그죠? 강남, 서초, 좀 비싸다 그러면 하남, 송파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강 이남, 용인, 판교 많죠. 결론은 한강 이남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버스 종점, 지하철 종점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청약통장의 점수를 올려서 강남에 받아라. 보시면 지금 아마 이제 정부가 워낙 대출을 조이고 있습니다. DSR을 3단계 도입을 해서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집을 가진 사람은 50대 50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0%는 집이 없습니다. 마치 집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집 없는 국민은 절반 정도 되고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오릅니다. 첫 번째가 단독 세대주가 현재 35%인데요. 혼자 사는 사람이 35%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저희 어머니 혼자 삽니다. 87세인데 저희 집 근처에 혼자 살고 계시다. 그래서 서울에 혼자 사람들 보십시오. 저희 대학교 학생들 한 30%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서울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혼자 기숙사에 살거나 자취를 하던데 혼자 사는 사람이 서울의 35%, 또 앞으로 한 50%까지 증가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한국에 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한 270만 명 정도 있습니다. 대구시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그러면 앞으로 전체 우리나라 5,200만 인구의 5%가 외국인인데요. 독일은
전체 인구의 25%가 외국인입니다. 프랑스, 영국 20%가 넘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인구 소멸을 막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최소한 15%까지 증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 750만 명, 1000만 명까지 한국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의 주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다음 세 번째는 평균 연령이 90세 정도 됩니다. 물론 남자보다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여성 한 90세, 남자가 한 82세 정도 되는데요. 이 평균 연령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서기 때문에 집값은 오른다. 저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한강 이남, 서울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서울에 주소가 2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청약 통장에 대한 그런 조건을 꼭 확인하고 해야 되겠다. 서울시는 이렇게 90%로 상승한다. 지금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규제해서 내리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KB 부동산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우리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또 오른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의 채권 은행의 이자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은 현재 기준금리가 4.5%지만 1980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21%였습니다. 21%에서 장기적으로 우하향합니다. 지금 현재 4.5%지만 예년에는 한 2%까지 떨어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고관세 정책이 좀 수그러든다 그러면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